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 어떻게 좀 잘 들을만 했나요? 좀 어려웠죠? 네, 맞아요. 어려운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더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항상성과 건강에서 다음 단원인 신경계 단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은 신경세포였어요. 근데 이 세포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 신경세포들이 모인 기관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뒷부분부터 나오네요. 자, 쭉.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추신경계, 신경의 중추를 이루는 중추신경계를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하는 반응이 있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의식적 반응하고 무의식적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말초신경계, 여러 종류의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말초신경계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지 이걸 다뤄보고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이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의 의미가 뭔지 자율신경계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뇌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척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추신경계인데 척수를 자른 단면을 보면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뉴런들이 척수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말초신경계가 다양하게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종류와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사람의 어떤 뒷모습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외형이 나와 있고 그 안에 신경들이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진한 음영으로 표시된 이 부분,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뇌가 되고요. 그 뇌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등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척수가 됩니다. 이 뇌와 척수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추신경계다. 이들이 이제 전체 신경작용의 핵심적인 중앙 역할,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줘요. 자, 이 뇌에서 뻗어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을 것이고요. 척수에서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신경들이 이렇게 뻗어나온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의 각 부위로 뻗어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불러요. 말초신경계. 그러면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추신경계와 그 중심과 몸 전체를 연결해주는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중추신경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위를 연결해준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때 연결한다는 얘기는 중심이 있으면 이 중심과 연결이 이런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쪽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는 쪽이 있어요. 즉 어떤 정보의 전달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때 안쪽으로 중추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바깥에서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감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감각. 반대로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심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각과 운동,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수용기의 정보가 신경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심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성이라고 그래요. 이때 여러 가지 감각신경들이 관여를 합니다. 반대로 이 중심의 어떤 정보가 바깥으로 내 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원심성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과 나의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말초신경계로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까지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뇌의 모습, 겉모습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뇌를 절반으로 자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복잡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크게 5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뇌예요. 대뇌. 대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제일 작아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지만 대뇌보단 작지만 매우 큼지막한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손해거든요. 대뇌와 손해를 우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대뇌와 손해를 쭉 뭔가 있는 듯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줄기다. 즉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줄기처럼 꽂았다는 얘기예요. 이 뇌줄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는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의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중뇌다. 이렇게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 척수와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5가지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대뇌, 두 번째는 소뇌, 세 번째는 간뇌, 네 번째는 중뇌, 5번째는 연수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이와 같은 단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단면에서 요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전체 부분이 대뇌다. 요 부분이 소뇌다. 그리고 요 부분에 간뇌가 있고 여기 부분에 중뇌가 있고 연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뇌의 각 부위의 역할 정도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대뇌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모든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뇌의 작용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등정신 활동과 어떤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는 것, 이것을 대뇌가 담당하게 됩니다. 대뇌를 딱 잘라보면 이 겉부분이 약간 어두운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 부분은 이 백색을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부분은 이 신경세포체가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어서 약간 회색을 띠고요. 안쪽 부분은 이 긴 축삭들, 즉 요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요 부분이 존재해서 이 백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에요. 손해하면 각각의 이제 뇌를 여러분들이 다 자세하게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중심적인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뇌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내 몸에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요. 간뇌는 항상성 조절이란 것,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호르몬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인데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 항상성이란 단어를 간뇌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뇌는 눈, 안구나 홍채와 같은 눈과 많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연수는 요 신경이 교차하는 부위다. 즉 뇌에서 이렇게 내려온 신경이 양쪽 방향으로 좌뇌에서 온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우뇌에서 온 것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내 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 호흡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작용하는 것이 연수더라. 자, 우선 첫 번째로 대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대뇌 겉부분은 상당히 주름져 있죠. 상당히 주름져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왼쪽부터 우선 보시면 앞쪽 그리고 윗부분 뒷부분이 있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오른쪽에 보시면 옆부분이 있죠. 요렇게 옆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여러가지 부분들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감각을 하는 부위, 요 부분을 우리가 감각피질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감각피질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운동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감각에 들어오면 이 감각한 것을 바탕으로 운동해서 신호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호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뇌를 했으니까 오늘 척수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요 부위를 척수라고 하는데요. 척수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와집니다. 이때 보면 척수는 안쪽이 어떠냐면 척수의 안쪽은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H자 모양처럼 생긴 이 부분은 안쪽이 오히려 회색질이에요. 아까 우리가 대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뇌는 바깥 부분이 회색질이고 안쪽이 백색질이었죠. 근데 반대로 척수는 안쪽이 회색질이고 바깥쪽이 백색질이라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척수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요 부분 이제 여러분들 흔히 척추라고 말하는 뼈가 요 척수를 감싸고 있어요. 뼈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러분들 뭐 고기 먹어보면 감자탕 먹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근육들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척수가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척수를 확대한 모습인데 안쪽은 회색질이고요. 회색 뭐 갈색 같은데 약간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그렇고 바깥쪽은 흰색의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니까 반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대뇌가 바깥쪽과 안쪽 색깔이 어떤지, 척수가 안쪽과 바깥쪽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척수의 단면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보면 어떠한 자극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내가 지금 앞장을 건드렸으니까 자극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게 되면 이 척수가 보면 척수의 앞쪽 부분, 이쪽이 이제 지금 배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등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감각 정보는 항상 척수의 등쪽 방향, 뒤쪽 방향, 이걸 또 다른 말로 후근이라고 부릅니다. 후근. 근이란 것은 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뿌리 방향으로 어떤 신호가 항상 들어오고요. 뒤쪽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척수의 앞쪽으로 신호가 빠져나간다. 알겠죠? 이때 여러분들 감각신경은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요? 특징이 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의 중앙에 있다. 요걸 꼭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죠. EBS에서 나와 있는 그림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항상 어디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감각 뉴런을 타고 뒤쪽에서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요 감각신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척수에서 이 연합뉴런, 얘가 이제 연합뉴런인데요. 연합뉴런이 어떤 명령을 내리겠죠. 마찬가지로 이 신호는 이렇게 타고 뇌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린 명령이 앞쪽 전근 방향으로 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뒤로 들어오고 명령은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